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일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0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은 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에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차연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근숙 한미교류팀장입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임보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차상춘 농정팀장입니다. 시민영 유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즉 9-63호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4개 분야에 출연할 계획으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내년도에도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 대상 10억 원, 청년 창업자 대상 1억 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민 대책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논의는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평택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기금 증액 요청을 일부 반영해서 5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산업정책의 전문화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산업전략 수립, 우수기업 육성과 맞춤형 지원, 창업 지원 및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2023년도에는 재단 운영비와 사업비로 45억 1,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지방세 법령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7,9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평택시 창학재단 관련 출연 관련입니다. 평택시 창학재단은 평택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문화 환경 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내년도에는 9억 원을 출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등 장학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평택시 청소년 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행에 관한 사업, 보호복지 사업, 시설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 인건비와 운영 경비 확대 지원을 통해서 재단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49억 1,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1조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 관련 사항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 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우호 중진을 강화하고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편의 향상, 국제적 인재 양성 및 시국제교류 선도, 평택 시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승인을 위해서 47억 4,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조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소재 콘텐츠 기업의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보증 누정액의 2.5%를 2023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조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운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육, 문화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96억 6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7조 평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해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 연구와 복지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사항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출연하여 왔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5개 일반 시는 1천만 원,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내년도에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16조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로컬푸드재단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2020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거래 매출 등재 사업과 생산농가 조직화, 소비처 발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3,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개 분야의 출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출연 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4개 출연 분야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반영에 앞서 출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출연 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나 전년 대비 출연 금액에 대한 증감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4개 출연 분야에 298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22년도보다 6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평택시 출연재단 7곳 중 평택문화재단 등 5개 기관에서 78억 4천만 원이 증액되고 평택복지재단 1억 9천만 원 감액, 평택시 장학재단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될 예정입니다. 평택복지재단 출연 산출 근거에 산하시설 위수탁 종료에 따른 감액 5,200만 원을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좌석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먼저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보면 소상공인은 10억이고 청년은 1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이 전에 얼마였었죠? 금년에 2억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1억으로 1억을 감액해서 해서 2억으로? 네, 1억입니다. 그러니까 네. 2억을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네. 증감이 1억, 증감이 얼마예요 이게? 전혀 줄은 걸로? 감액해서 왜 감액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청년은 이제 별도로 추가로 빼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경기신보에서 실제로 이 대출 이렇게 출자를 해줄 때 보면 네. 크게 이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예, 예. 명확하게 이제 안 돼 있어서 이제 한쪽으로 좀 몰려고 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쪽으로 이제 한 곳으로 몰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일차적으로 딱 중지하는 것보다는 네네. 조금씩 이제 줄여가면서 소상공인 출연 금액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청년도 지원을 해도 소상공인 그쪽으로 그게 좀 증거가 필요하다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구분이 어차피 안 되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면 그 청년 그쪽은 모자르진 않았었어요? 예,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모자르지 않은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소상공인으로 신청해도 그러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면 이제 원래 이제 39세 미만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저기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서 네. 이쪽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청년들이 뭐 혜택 못 받거나 네.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소상공인에 출연하는 걸로 한 몫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정확치 않으면 아예 소상공으로 다 몰아서 하시든가 해야지. 이거 요번에 1억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그래도 그동안 이제 이게 이제 시행해고 3년 정도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게 줄이기가 예, 뭐다.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은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대신 그 매뉴얼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받는 분도 있고 애매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홍보도 좀 하셔서 잘 할 수 있게 하는데 뭐 한 번에 끊기가 뭐하다 하면 네. 그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만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기는 예, 해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그 못 받는 부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구분은 돼 있어서 네. 이제 일정한 조건은 이제 같은 조건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청년여기에서 이제 보완해 주는 역할도 보완해 하거든요. 주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것도 유지를 해서 네.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보완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중소기업 지금, 출연은 금년도에 2억을 증가시켰습니다. 네. 모든 기업체 어려운 기업체에 네. 어떤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때 네. 모든 기본이 신용 보증이 가능하야만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억을 증가시켰고요. 출연금은 출연금의 단 일회에 대해서는 4배수 대출 여력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손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억을 계속 대손율이 최소화될 때까지를 한다고 하면 네. 약 22억 원 정도의 네. 대출 여력이 생깁니다.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라도 증여한 것이 옳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아니고 네. 대출을 아니 보증을 대출은 했는데 우리가 대출을 이제 그분들을 좀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보통 시중 그냥 이거 대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하나요? 맞습니다. 무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그렇죠. 해주는데 예. 그거에 대한 사고 대비한 보증기금을 이제 확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 금융기관이나 고객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예산 출연하는 거는 이자율과 상관없이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보증 그건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자율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면 물론 못 받는 분들은 좀 지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없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도 이제 이 중소기업의 어떤 그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네. 다른 이자율보다는 이제 낮다라고 좀 이제 나은가요? 볼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물론 그 조금 더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은 바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진흥원은 지금 전혀 설명도 없었어요. 저번에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이 인사는 오셨는데 전에 우리가 저번 추경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갖고 온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응? 그런 상태에서 지금 45억이라는 예산을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성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들이 네. 알기로 이제 그 원장 취임하고 이제 해서 이제 위원들께 인사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거로 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했었나 보네요. 그럼 저만 못 받은 건가요? 바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직원들이 원장님 오시기 전에 예, 우리가 그때 추경하고 나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금 좀 상세히 하고 하는 좀 적극적인 그런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논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 산업진흥원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원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겠지만 그 있는 실무자들도 분명 이런 자료가 있다면 우리한테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이. 예, 그 부분은 뭐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그때 추경할 때도 엄청 우리가 신뢰를 갖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시간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거는 일만 잘한다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신뢰를 갖고 또 그걸 정말 잘 실행했을 때 돈의 액수를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전에 그런 노력이 있었나 하는 그리고 처음 생긴 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다른 의원님들은 설명 받으셨어요? 그래요? 인사만 하고 그럼 그동안 저만 아니라 다 아니지 실무자들이 와서 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제가 뭐 하겠습니다. 어느 예. 데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제가 7대 와고 다시 9대 왔지만 정말 7대 때는 일사불란했어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제가 와서 어느 데를 저기 하는 거 아니지만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에보단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르시로 계속 개인적으로 막 얘기를 한다? 이것도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도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자세들이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세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충분히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셔야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과정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일이 너무 많으신가? 아닙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의 과정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한 번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이 세 번이 가다 보면 이해가 아니라 질책이 가고 또 서로 감정 나쁜 말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좀 우리 집행부 분들 진짜 바쁜 거 알아요. 그리고 힘드시지만 저희도 또 자세히 알고 이 부분을 집행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반낮 없이 정말 공부합니다. 힘들게. 근데 이렇게 수고만 조금 더 해주시면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국제교류재단 보면 47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재단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상충되고 같이 겹치는 행사나 그런 것도 많아요. 프로그램도. 그래서 전에 평택시 그 용역에서도 보면 국제교류재단하고 문화재단은 합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거 아세요? 뭐 밖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들은 바는 있습니다. 들은 바는 있었고 이제 그거 용역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거 그냥 조금 돈 주고 한 것도 아니던데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국제교류재단 자체에서 하는 일하고 문화교류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뭐 기능적으로는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일정 부분에서는 뭐 이게 유사하게 이제 보여질 부분도 있다라고 그럼 보여지긴 유사한 하는데 거를 서로 해서 어느 한쪽에서만 하고 한쪽을 해던가 해야지 이게 계속 겹쳐갖고 예산만 우리 가을 되면 여기서 저기 행사 저기서 행사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겹치지 않는 부분을 하시든가. 어?
지금 재단별로도 그렇고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참석 대상이나 행사 내용변에 있어서 이제 서로 중복성이 없게끔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러한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그 바람길 그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그게 푸른 도시 사업소였거든요. 근데 그 한복을 입거나 이런 거는 어느 다른 행사성을 같이 합해서 콜라보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왜? 거기서 한다고 해서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할 건데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제가도 전에 늘 말했듯이 그 부서 간의 합의라든가 협의를 제대로 뭐 물론 이 사업을 하는지 저 사업을 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유사성이나 겹치는 그런 행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아니면 차라리 새로 좀 독창적인 걸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용역에서도 말했듯이 문화재단과 국제기록재단은 유사성 또는 협치는 행사가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같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연구한다는 이런 부분도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죠. 복지에서 하는 환경 사업, 청소년 사업도 이쪽에서 하는 거, 이게 겹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새로 세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유사성인 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디까지죠? 제가 뭐각 국제기록재단까지? 지났어? 그럼 너무했네. 여기까지만. 네. 네. 우리 시장님 어려움 많으시고 큰 살림을 이끌어 가시려니까 힘드시죠. 근데 우리 시장님은 제가 7대서부터 같이 일해왔지만 굉장히 유능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부서간 또는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3쪽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5쪽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은 22년에 25억에서 23년에 10억으로 15억이 감액되었고요.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 사업도 22년 2억에서 23년 1억으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과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 사업의 감액을 합하면 이게 25억이나 돼요. 22년 수혜 대상이 22년 기준 수혜 대상으로 보면 업체로는 100개가 줄어들게 되고 인원으로는 최소 20명이 줄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청년 창업 금융 지원 사업이 감액이 되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은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이것도 오히려 또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말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 예산에는 이제 15억을 했었고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제 추가로 또 해서 이제 25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총 예산으로 대비하면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삭감한 거로 좀 보여지는데요. 과정상으로 보면 이제 그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소상공인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우리 소비지원금도 특별하게 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계할 수 있는 어떤 보완 지원이 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좀 그 당초 예산 수준으로 해서 이제 편성을 하고 또 내년도 경제 상황이 이게 추이에 따라서는 이제 추경에 좀 더 이렇게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창업 금융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자금하고 중복되는 성향이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청년 창업 자금 구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또 특별히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액보다는 증액을 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해서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출연 기간 동의안 자료를 보면 이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2019년에는 616건, 2020년에는 847건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특례 보증도 대출 이자율도 2021년도 9월 보도 자료를 보면 기존 대출보다 이제 0.8% 좀 더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감액하지 말고 좀 더 증액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평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리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19도 아직 뭐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시장님께서도 계속 금리가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잘 생각하셔서 예. 증액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 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상공인과 이제 그 청년 창업에 대해서도 지금 출연 계획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서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민간 비상대책 비슷하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지원 폭은 유지 내지는 확대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13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3차 추경에서 1억 5천 정도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도 이제 주시고 이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실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추경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그 중간 상황이나 이제 최종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홈페이지인데 지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는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홈페이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부실하고 업데이트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출연 동의안에 보면 이런 홈페이지에 매달 94만 500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는 9월까지 구축이 완료되는 거로 나와 있었고 현재 10월이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홈페이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조직도도 보면 어떤 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평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진된 실적이 있으면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이런 신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기존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좀 첨부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평택시의 이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라든지 강소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 특화 사업 등을 좀 발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어려운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준비된 모습, 계획된 사업으로 좀 더 다가가야 이 산업진흥원이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이게 듣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이제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또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안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선한 부분이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이 좀 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원이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또 공격적으로 또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과정별로 세밀하게 또 혜택이 고르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 차근차근 이제 말씀 여쭙기 전에 실장님께 각 재단에 좀 다 속해져 있는 것 같아서 재단별 직급별 연봉이 너무 상이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맞추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뭐 이후에 하시겠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3급이 4,800 연봉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곳들은 4,1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문화재단이 일반직 4급이 4,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데 다른 데는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재단 같은 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맞추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나 이 사기 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소상공인 올해겠죠? 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으로 몇 명이나 그 보증을 받으셨는지. 저희 9월 30일로 기준으로 네, 808명이에요. 네. 221억 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보증을 넣으면 이제 평택 시민들을 대상으로만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 특례 보증으로는 몇 명을 받았고 이게 겹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교집합. 청년은 한 71명 정도 했고요. 네. 네, 얼추 2억 정도 출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근데 지금 네, 의원님 거의 다 말씀대로 이제 그 교차되는 교집합은 부분. 네. 아마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중복 지원은 안 그러니까 하는 거고. 청년인데 청년의 나이대인데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따로 통계가 있나 그- 해서.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요. 네. 소상공인은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을 신청하는 네.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네. 물론 거기에는 39세 이하의 청년도 있죠. 네. 다만 이제 청년을 따로 특례 보증을 한 이유는 네. 소상공인 틀리게 창업하기 위한 사전 창업을 준비하는 기준으로 분들도 해서. 이제 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원님이 차이가 이제 있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창업한 사람도 이제 5년 내에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네. 그 현황은 사실상 확인은 안 됐지만 이 중복 지원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중복은 안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다른 개념이다. 청년들은 이제 창업을 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다라고 하면 청년들을 담보해 주는 것은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네. 예,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제 네. 뽑아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네. 그 나머지 똑같은 일반 소상공인은 똑같다 그러면 이쪽을 유도를 하고 네. 그 차별이 개별적인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청년의 특례 보증 사업으로
경기신보에서 이제 대출을 유도를 해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는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필요하면 더 이후에 출연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예, 것으로 정리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관심이 가냐면요, 제가 이걸 지원을 받아봐서요. 네. 정말 소중하게 지원을 받아서 잘 썼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있어서 제가 좀 여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대부분 매출액 기준으로 네. 판단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120억 이하에서 1,500억 이상 이 사이를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저도 그러겠지만 이게 똑같이 담보를 위해서 이제 출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상적으로만 보면 훨씬 더 매출이 크고 인원수도 많은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금은 확대를 하고, 지금 코로나나 뭐 전 세계적인 전쟁이나 이런 문제로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더 실질적으로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담보를 위한 출연금은 줄여서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도면 뭐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담보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출연금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좀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신 것인지. 아까 이제 네. 다른 의원 질문 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소상공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도 이제 거기에 좀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분은 예산을 이제 전년 이렇게 본 예산 수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출연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이게 지금 서민 경제가 이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기업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상으로는 좀 상향이 됐지만 총액으로 보면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작은 상태이고요. 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도하고도 이제 연계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상으로 비교해서 기업은 더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은 좀 낮게 지원해주는 그런 반향은 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네.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뭐 물론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서 단순 비교해서 저희 시의 수준을 말하기는 좀 그게 정확하신 건 아니지만요. 네. 금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가 이제 25억을 이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31개 시군 중에서 많이 저희가 했죠. 한 3위 정도의 예산 규모로는 네. 수원시가 26억이고 이제 네. 화성시가 이제 50억이면서 이제 최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31개 시군의 예산의 규모라든가 소상공인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서 이제 약간 조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예산 금액이 충분하다고는 저희도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네. 평대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맞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제 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 추경이라는 뭐 이런 예산 편성도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줄이게 됐고요.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동의안이 올라갈 때는 이 10억으로 이제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서민 경제나 민생 안정에 이제 시장이 별도의 이제 대책반이 이제 시에서 지금 마련돼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금년 수준으로 이제 올리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야 이제 다음에 12월에 예산 심의안 때 이제
약간 수정을 해서 그때는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이 이제 네. 금년 수준이라고 한 거는 이제 최종 예산 수준이라는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 보니까 평택 씨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출연을 하자라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평택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중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21억 4,300만 원에 출연했는데 잘 사용되고 있는지 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겠지만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많은 우려 지점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오신 산업진흥원장님 인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산업의 전체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저희가 그 추경 때도 문제 지적을 좀 하고 했던 것도 평택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평택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신 그러면 이 사업들이 새로 오신 산업진흥원장께서 검토해서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이제 그 채용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온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컨펌은 이제 원장 새로 취임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검토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진흥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잘 방향성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일자리 창출과도 그렇고 기업 지원과도 그렇고 서로 업무도 중복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경기과학진흥원인가요? 예, 거기도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실장님께서 지금 이 예산이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가름을 타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진흥원이 단순하게 어떤 뭐 기업 하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기업정과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우리 평택에 있는 산업에 더 진흥할 수 있는 어떤 요소 개발이라든가 또 요소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신다든가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갈 필요가 있다라고 우선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과 우리 시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면서 정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출연금을 올려주셨는데요. 내년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신 것인지 여쭙습니다. 내년도에 2명인가가 신규 채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 있는 거는 이제 현재 정원상으로 계산해서 이제 올라 정원상으로만.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충원은 저번에 한번 했다가 이제 그 채용이 안 돼서 2명이 지금 결혼돼 있는 상태인데 이건 정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가족 수당이 있습니다. 11분이 다 결혼을 하셨나요? 배우자 11명에 대한 예산이 다 세워져 있네요. 다른 재단들 보면 결혼하신 분, 결혼 안 하신 분 다 구분해서 몇십 명 거를 세워주셨더라고요. 디테일하게 11분이 다 결혼을 하셨는지 이게 4만 원인데요. 4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예산서를 세웠는지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산업진흥원의 예산서를 보았을 때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아마 의원님들이 좀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4페이지 맨 밑에 쪽 보면은 사업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재단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느 재단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찾으셨나요? 산업진흥원을 말합니다. 산업진흥원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네, 그냥 그- 재단으로 표현을 그냥 하신 건가요? 예, 이거는 뭐 저기 그냥- 표현이 좀 예, 그런데 뭐 예산 할 때는 조정을 다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편에 스마트업 플랫폼 구축 사업, 사무관리비하고 사업 추진 임차료 8개월간 룸 하나를 빌려서 400만 원씩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업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서 따로 사무실을 임차를 하시나요? 이거는 산업진흥원 직원분들에게 여쭤봐야겠죠. 구체적 사업이니까. 근데 400만 원을 임차를 따로 해서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적혀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따 뭐 정해 시간에 네. 확인을 해서 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밑에 쪽 보면 5천만 원을 들여서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5천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9,500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가 또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얼마나 그 기능을 엄청난 기능을 수행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IT 강국에서 9,500만 원의 홈페이지면 정말 엄청난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천만 원을 드린데 9,500만 원을 또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라고 적어 주셨는지 요 부분은 이제 그 진흥원의 그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민간 사업 지원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서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구축비를 민간 사업, 민간 기업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지원하겠다. 예, 이게 지금 그 항목의 예산 항목의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민간 사업 아, 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청소년 재단 35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관련돼서 관심이 참 많으시고 청소년 재단과 간담회도 갖고 하면서 지금 청소년 재단이 큰 틀의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알을 깨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수익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들을 좀 줄이고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큰 틀의 변화들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9명 충원을 12%인데요. 전체 인원의 12%인데 9명 충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맞는지 물론 이제 다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했지만 그 저희 의원님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 한꺼번에 인원들을 충원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출연금 중에 운영비가 88%가 상향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수익 사업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그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전체적인 틀은 동의를 합니다만 88%나 상향한 운영비를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 고민은 이제 방향성에 동의하고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인데 출연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겠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수익 사업을 일정 정도 진행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던 청소년 재단이 출연금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그 역동성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수익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존해내는 상황을 조금씩 없애면 일반 시민과의 접점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그 받아야 되는 혜택들이 줄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어 강좌나 뭐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들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 지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자칫하면 폐쇄적인 재단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일단 이제 뭐 저번에 이제 재단에서 뭐 여기 저 의회 간담회 때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번에 거쳐서 재단과 다시 이제 조율을 하고 해서 이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9명 인건비는 저희가 사실 이제 정원에 비해서 그동안 현원이 보통 8명 이상 이렇게 적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금 73명 정도 그 이제 현원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 그 이제 자체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되어 왔었습니다. 많을 때는 한 24억까지 됐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 부분을 이제 운영비를 상당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한 절반 가량을 저희가 그 줄어든 부분의 절반 가량을 이제 내년도에 좀 받아주자 운영비를 그래서 한 6억 가량을 이제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안을 잡았고요. 그 이제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저희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 청소년과 예산으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네, 보조 사업도 지금 이제 그대로 지금 청소년과 예산으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아직도 자체 사업으로 다 편성해야 될 부분이 한 17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저희가 출연을 해주면 이제 2년간 사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타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 관련돼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했던 인력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원래 있어야 될 인원들을 좀 충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45페이지에 무봉산 수련원 침구 세탁비 500만 원씩 2회가 있습니다. 침구 세탁기 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체 부담해서 내년도에 세탁기 3천만 원짜리랑 건조기 2천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세탁기 3천만 원짜리 건조기 2천만 원짜리 2대 구입하시면 침구 세탁비 없어도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여쭙니다. 제가 더 이제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요청을 해와서 네, 그 이제 거기에 또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세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세탁기랑 세탁기 네. 구입은 하지 않는 걸로다가 이렇게 않고 네, 맡기는 것으로. 네네. 아니 보내주신 자료에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가 자체 부담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너무 길게 해서 그런 거. 네, 죄송해요. 네. 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